뿅뿅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뿅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수학2의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적분의 활용 단원인데요. 자, 정적분의 활용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곡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요. 곡선, 즉 함수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자, 정적분을 우리가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하면서 어떤 함수 fx가 이제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x축과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정적분 값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직접 증명을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함수 fx가 이제 x축 아래에 있는, 즉 함수값이 음수인 녀석이라면 그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정확하게 그 넓이가 나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fx가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넓이, x는 a란 직선, x는 b란 직선, 그리고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건 곧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같다. 따로 증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으시죠? fx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경우 이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넓이를 구하려면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 x축과 a와 b, 그리고 x는 a와 x는 b라는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관계없이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x는 마지막으로 이제 x축과 음수이다가 양수 또는 이제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이 있을 때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해야지. 자, 이렇게 넓이는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인데, a부터 c까지는 fx가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fx를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해주고,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S1의 넓이가 나올 거고요. 자, c부터 d까지는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면 S2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올바른 넓이가 나오겠다. 자, 이번에는 어떤 함수와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y축과 이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녀석을 이제 뒤집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통 꼭 x축을 이제 가로축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뭔 소리냐면, 저렇게 함수와 y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니까 가로축을 y축이라고, 가로축을 잠시만요, 지우고 가로축을 y축, 세로축을 x축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함수가 이제 보통 이제 y는 fx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x는 fy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누가 a부터 b까지 변해가는 거야? 여기선 y가 a부터 b까지 변해갈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역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dy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소리예요. 단 이제 부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는 fy라는 게 곧 x잖아요, 그죠? 즉 여기 있는 요 사분면에 있는 게 양수, 여기 있는 녀석은 음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함수가 음수 양수를 구별할 때, 여기서 즉 함수가 이제 y축 왼쪽의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dy를 해주시면 되겠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로축 y축, 세로축 x축이라고 해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일반적인 경우 함수 fx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a부터 c까지는 함수 fy가 어떠니까요? 양수니까요, 그죠? 그냥 정적분을 해주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c부터 b까지 정적분할 때는 이 부분의 넓이가 함수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자,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곡선 y는 x 곱하기 x-1의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걸 x축이라고 일단 두고, 짠, 지우고,
x축에를 두고. 자, 이런 함수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 여기가 1 이렇게 되는데 0부터 2까지라 했으니까 여기 넓이 더하기, 아유 그래프를 조금 이상하게 그렸네. 여기까지 요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함수는 이제 정적분 하는데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야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고, 자,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그냥 이 함수를 양수니까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0부터 1까지 더하기, 어쩔 수 없어요. 따로따로 적분 하셔야 됩니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1부터 2까지. 계산 간단하게 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고, 여기는 더하기 3분의 7이고요.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빼면, 그죠? 2분의 3이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계산하면 6분의 1 더하기 14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6분의 6이네요. 답은 1이네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네. y는 4-x제곱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린다고 그래프를? 일단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제가 가로축을 누구라고? y축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거기에다 이제 함수를 그릴 건데, y는 fx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안 되겠죠. x는 fy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즉 여기 있는 함수를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4-y제곱이죠. 얘를 y라고 얘를 x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래프 편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는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거고, 분명히 y축 위쪽에 있는 양수 구간이니까 따로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y제곱 d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함수니까 2배 4y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배에 8 빼기 3분의 8이니까 얘가 3분의 24, 3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럼 3분의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곡선과, 즉 함수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였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입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단순해요, 여러분들. 자, 그림 1처럼 보시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와 gx와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여기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있죠. 요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주면 돼요. 어떤 부분을?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이 단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a부터 b까지 일단 fx, dx, 즉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자, 이렇게 됩니다. 즉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요, 함수가 두 개가 x축 아래에 있다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두 함수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할 건데, 자, 보세요. 자, 요식 구조로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이나 함수를 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이. 자, 여기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이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기를 s1이라고 할게요. fx dx를 하면 마이너스 s1이 나올 거고, 이 넓이의 음수값이 나올 거고, 그죠? 여기를 s2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를 하면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2가 나올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면 s2만 딱 남겠죠. 우리가 원하는 넓이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y축에 대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제 여러분들 그 곡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정도의 공식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설명이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즉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 이차함수 x축과의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요 이렇게 됩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최고 차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차 함수도 공식이 하나 있어요. 3차 함수 공식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3차 함수가 x축이랑 이제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3차 함수가 fx가 x축이랑 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의 접점의 좌표를 또 알파, 이때의 교점의 좌표를 알파, 접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y는 최고 차의 개수가 a인 3차 함수라고 이렇게 해보면요. 이 부분의 넓이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s는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형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두 개의 공식 정도 우리가 직접 외우고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증명 과정도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면서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유형입니다. 3번 보시면 곡선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와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인테그랄.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겠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는 x라고 해서 일단 뭐부터 찾는 거야? 교점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프를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교점부터 찾기. 찾아보겠습니다. 한쪽으로 넘겨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니까 인수분해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x축과 y축에서 x축과 각각 어디서 만나냐면 0, 1, 자, 2에서 만나는데 y는 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누구부터 그리냐면 여기다 빨간색으로 정리해 쓸게요. 교점부터 찾고 두 번째로는 차수가 낮은 함수의 그래프부터 그린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3x제곱 만나는 교점이 분명히 0이랑 1이랑 2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생겼을 거라고 쉽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가 위에 있죠. 즉, 요 3차 함수가 1차 함수도 위에 있으니까 3차 함수에서 3x제곱 1차 함수를 요거 빼기 x 하면은 요 녀석이 나오죠. 그쵸? 요거를 이제 정적분을 해주셔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1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즉 y는 x에서 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요렇게 이제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이 뭐라고? 계산합니다. 괜찮으시죠?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y제곱은 x라는 함수와 x 더하기 y는 2라는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x는 y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팩하겠습니다. 자, 1번 뭐부터 한다고? 교점부터 찾겠습니다. 교점 찾으면 y제곱은 2-y라고 두고 왜 이러니? 2-y로 두고 한쪽으로 넘겨 정리하면 y제곱 더하기 y-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와 1에서 교점을 갖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차수가 낮은 녀석부터 그리는데 자, 보십시다. 이번에 또 어때요? y축을 기준으로 그리죠. 그쵸? 왜냐면은 x는 fy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y축 기준으로 그렸을 때 마이너스 2와 1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러면 일단은 누구부터 그려야 돼? 요 1차 함수부터 그려줘야 돼. 얘를 y라고 얘를 x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잖아요. 그쵸? x가 1일 때는 1,1을 지날 거고 마이너스 2일 때는 4를 지날 테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직선이겠네. 요 직선과 y제곱이라는 x는 y제곱이라는 곡선이 만나는데 x는 y제곱이라는 곡선의 그래프는 그러면 요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네.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뭐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사실 여기랑 0에서 접해야 되는데 예, 대충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곡선이 어떤 곡선보다 위에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요. 실제 계산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냥 얘는 영원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디입니까? 1차 함수 2-y에서 마이너스 y제곱을 빼가지고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얘 또 분명히 어떻습니까? 지금요 요 친구가 그 y축이랑 즉 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랑 1이란 말이야. 그럼 요 넓이라는 게 결국엔 요 정적분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인데 분명히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건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맞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공식을 이용해서 6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계수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6분의 얼마입니까?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네요. 그럼 2분의 9 답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리고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떤 공식이 나오는지 직접 증명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않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함수가 일단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 건데 사실 2차 함수는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똑같은 개형을 갖는 y는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2차 함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하더라도 최고차항의 계수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 넓이는 이제 변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하지 않고 평행이동의 성질을 이용하여 0부터 L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의 이제 넓이는 2차 함수가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l 이렇게 될 테니까요. 2차 함수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a x 제곱 마이너스 ax l dx 이렇게 될 거고 자, 실제로 이제 정적분을 해보면 a는 앞으로 빼주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에 0부터 l까지가 돼요. a 곱하기 3분의 1 l 세제곱 2분의 1 l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l이니까 3분의 1 l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l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al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현재 음수기 때문에 x축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면 절대값 a 이렇게 씌워주고 l이라는 녀석은 누구냐면 a1부터 0까지 즉 두 근 사이의 거리를 제가 l이라고 뒀단 말이에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이제 평행이동 시켰을 때 즉 알파랑 베타라고 뒀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공식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3차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옆에다가 한번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x축이랑 이제 접하는 상황, 특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알파 베타라고 해도 증명은 물론 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0이라고 L이라고 둘게요. 그래도 이제 평행이동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y는 최고차의 계수가 a인 3차 함수라고 둔다면 0에서 만나고 L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ax 곱하기 x-l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이 3차 함수와 x축이랑 접하는 구간의 넓이는 0부터 l까지 a는 앞으로 빼고 x 곱하기 x-l의 제곱 dx 이렇게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 곱하기 인테그랄 전개를 해야겠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2lx제곱 더하기 l제곱 x dx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정적분을 하면 a는 뒤에다 곱해주겠습니다. 4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lx제곱 더하기 2분의 1 l제곱 x에서 0부터 l까지 x제곱 그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가 세제곱이겠네요. 4제곱이고 자, 그러면 제곱 a는 여기다 곱해주고요. a 곱하기 4분의 1 l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l 4제곱 세제곱이니까요.
더하기 2분의 1 L 4제곱이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 12분의 AL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자, 최고차의 개수는 이제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음수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만 씌워주시고 L 4제곱이라는 게 결국엔 2차, 3차 함수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에 이제 거리가 되다 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자,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공식 이렇게 외워주셔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을 지금부터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포물선 y는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당연히 2차 함수가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2차 함수가 있을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직선과 만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교점의 좌표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x 이꼴 2와 마이너스 1에서 왜 세제곱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곱이 되죠. x 제곱 제곱. 자, 2와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넓이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위에 있는 함수 2차 함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에서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이제 정적분을 하겠다는 건데 그 식의 구조를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dx 돼가지고 요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와 그죠? x축이랑 지금 분명히 교점이 마이너스 1과 2인 그런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어떻게 우리 공식에 의해서 6분의 절대값 x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7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x 세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그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면 y는 x 세제곱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서 제가 1,1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렇게요. 그어봤을 때 여기에 접점의 좌표 1,1일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식을 한번 세워보면 일단 접선의 방식은 사실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세울 필요도 없거든요. 한번 세워볼게. 일단 그래도 3x제곱이라니까 기울기가 3짜리고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고 3x-2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랄 저희 교점의 좌표는 얼마죠? 얘랑 또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분명히 여기서 1대 병곡점을 기준으로 1대 2가 되니까 그죠?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dx를 해달라는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려집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각각 어떻게 돼요? 1에서 접하고 그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지나고 1에서 접하는 녀석이니까 요런 3차 함수란 말이에요. 요 친구가 결국 x축이랑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절대값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두근의 차, 두근의 거리 1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3으로 약분될 수 있으니까 4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결국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y는 뭐 어떤 직선이랑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와 만나는 요 녀석의 이제 넓이라는 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의 넓이라는 게 결국엔 누구냐면요. fx-gx라는 2차 함수 있잖아요. 그죠? 그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부분의 넓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든가 아니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부분의 넓이들은 우리가 언제나 교점의 좌표만 먼저 찾고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 어떤 멘트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는 멘트입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친구랑 이제 교점이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x-a는 x제곱 x-a 이렇게 돼서 교점의 좌표가 x는 0 또는 a
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면, x 이퀄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보세요.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2차 함수부터 먼저 좀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교점의 좌표가 0이랑 a랑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0이라고 치고, 여기가 1이라고 치면, a는 어디 있겠습니까? 1보다 크니까 여기 있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근데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현재 같다는 거거든요. 그림 너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다시 써볼게요. 여기가 0이고 1이고 a야.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세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요 함수를 내가 gx라고, 여기 빨간색 함수를 fx라고 해보면 분명히 인테그랄 fx-gx dx를 0부터 a까지 하면 그 함수, 그 정적분 값이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가 gx보다 크기 때문에 요 넓이의 값은 양수가 나올 거고, 1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여기는 gx가 더 크기 때문에 gx-fx의 해설 넓이가 나오겠죠. 즉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0이에요. 왜? 두 넓이가 같으니까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왔을 때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 값이 0이 나온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그 계산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어디서 어딜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여기를 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 곱하기 x-a로 묶이니까 x-1 dx 이렇게 되고,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0부터 a까지 x 세제곱 더하기 세근이 0과 a와 1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 a 더하기 1이 되겠죠. x 제곱. 자, 그 다음에 각각 곱해서 하면 여기가 ax 제곱이고, 세 개 곱하면 이렇게만 되겠네요. ax고, 그죠? 자, 정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좀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더하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빼기 3분의 a 플러스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x 제곱, 0부터 a까지 하면 0이 나온다 입니다. 집어넣어 정리하면 4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 플러스 1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세제곱, 이 0이라는 거고, a는 일단 1보다 큰 수니까 0은 아니겠죠. a 세제곱씩 다 약분 치면 4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1 a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0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1a는 넘기면 마이너스 6이다. 6분의 1이다. 플러스해서 따라서 a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괜찮으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속도와 거리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미분 단원에서 했던 그 용어들, 정의 내렸던 용어,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그리고 속도와 속력, 그리고 가속도까지 이렇게 5개의 용어가 있었죠. 자, 그것들 활용해서 우리 또 여기서 이제 3가지만 또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전피의 위치입니다. 전피의 위치란, 위치 x를 이제 구하려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속도를 이제 적분한 게 위치가 되는데, 자,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각 t에서 a까지 이동했을 때,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임의의 t초일 때의 위치, 즉 x, t에 관한 함수, 위치라는 건 보통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니까 어떻게 되냐, x0라고 하겠습니다. 즉 0초일 때의 초기 위치 더하기, 즉 처음 위치에서 얘가 위치가 변한 거야. 얼만큼 변했냐면 0초부터 t초까지 얘가 위치가 변한 거야. 그래서 vt, d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때 이 0초부터 t초까지 vt, dt가 누구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개념 잡아보세요. 자, 0초인 위치, 0초인 순간에, 그러니까 출발할 때의 위치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0초부터 이제 t초 후에 얘 위치가 현재 위치의 변화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변화량. 초기 위치에서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니까 현재 그 t초인 순간의 위치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즉,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이란 0초부터 t초까지의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가 0부터 t까지 vt, dt. 이 친구가 0초부터 t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고, a초부터 b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은 a부터 b까지 vt, dt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3번.
전 P가 움직인 거리, 총 이동 거리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총 이동 거리. 전체 이동 거리는 얘가 위치의 변화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갔다가 얼마만큼 돌아왔는지, 어쨌든 간에 얘가 움직인 모든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했다는 거는 초기 위치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t초 후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1번 1초 후의 속도를 구하라. t = 1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3입니다. 너무 쉽죠? 자, 2초 후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위치는 어떻게 구하냐? 위치는 다시 한번 초기 위치 0 더하기 0초부터 2초까지 이 친구가 움직인 위치의 변화량이란 속도 -3t제곱 더하기 6t를 t에 관해서 정적분을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0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0에서 2까지가 되고, 이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0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2초일 때 위치는 4. 자, 3초 후의 위치를 구해주세요. 3초 후의 위치는 다시 어디서부터? 초기 위치 0 더하기 인테그랄 0초부터 3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3t제곱 더하기 6t 속도입니다. 얘가 속도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t-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0에서부터 3까지 하니까 -17 더하기 10이니까 3초인 순간 얘가 다시 원점으로 초기 위치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발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움직인 거리란 0초부터 3초까지잖아요. 그죠? 움직인 거리란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3t제곱 더하기 6t dt를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속도의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 친구가 분명히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는 양수다가 2초 이후에는 음수니까 정적분할 때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나눠서 0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절대값 아닌 게 양수니까 그대로 정적분을 해주고, 2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3t제곱 -6t를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총 움직인 거리란, 자, -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0에서 2까지 더하기 t 세제곱 -3t제곱 2에서 3까지 되겠네요. 자, 여기부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는 2가 4가 되고요. 그죠? 더하기. 여기는 27 빼기 8이니까 27 빼기 8 이렇게 쓸게요.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3배 9-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얘가 15가 되고, 27 빼기 8 하면은 얼마입니까? 15가 되나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0이 나오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4구나. 뭔가 이상한데? 그죠? 뭐가 이상하지? 9 빼기 4, 15고, 27 빼기 8 하면 19죠? 미안합니다. 19 빼기 5니까 총 이동거리는 8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 그래프. 자, 시간과 속도 사이의 그래프를 줬어요. 문제 또 읽어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즉 초기 위치가 다시 얼마인 0인 그런 물체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과 속도 사이의 그래프를 줬어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0초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점점점 증가해. 양의 방향으로 점점점 증가해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있는 0초부터 1초 요 삼각형의 넓이 있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가 의미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자 곧 이동 거리가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냐면 다 양수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나 총 이동 거리나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근데 이제 3초가 되는 순간은 얘가 어떻게 돼요? 2초인 순간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요. 잠깐 정지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2초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이제 이쪽 방향, 원점 방향으로 다시 돌아온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t = 2일 때의 위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위치는 다시 한번 초기 위치에다가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는 건데,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즉,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이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왜냐면 속도의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쵸? 이 넓이가 곧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만큼 이동했어?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만큼 이동했네. 그럼 위치는 1이 되겠네요. t 이꼴 이때 위치는.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간이니까 2초일 거고, 출발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속도 함수를 어떻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씌우면 얘는 그대로고 얘는 접혀 올라오고 이렇게 되겠죠. 즉 3초까지 요 부분에 색칠된 부분에 지금 넓이를 다 구해달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럼 요 부분의 넓이 1이었으니까 요 부분 넓이 2분의 1이 돼서 총 2분의 3이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다. t가 2가 되고 3번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갔네요. 출발 후 3초 후의 위치는, 자, 3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치의 변화량에는 그냥 여기 정적분 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 넓이 빼기 요 넓이를 해줘야지. 뭐 얼마예요? 2분의 1이 되겠지. 자, 출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4초가 되겠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랑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랑 같아지니까. 4초일 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자, 여기까지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학2 강의를 이제 마무리 했는데, 제가 설명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조금 생략한 설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찍게 된 이유와 목적은 저희 학생들 복습용으로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제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보통은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시는 선생님들이 강의 영상이 길잖아요. 짧은 내용도 길게 많은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저는 최대한 짧고 핵심만 간결하게 이제 설명하자를 주된 테마로 잡고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3월달부터는 제가 빠뜨린 내용들, 부족한 내용들, 심화 문제와 함께 풀이를 하면서 또 보충 강의를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원하는 문제나 원하는 유형 또는 원하는 단원에 대한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가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풀어서 찍어서 강의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뿅뿅뿅 안녕.